모든 세팅. 모든 세팅을 갖추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1시간을 몰두할 것이다. 이건 아주 이상해서 내가 몇 자나 써나갔는지 잘 알 수가 없다. 그게 유일한 단점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장점은 이게 읽기가 가능하다는 거다. 그건 정말 무엇보다 강한 장점. 그해 가을에 16세 되는 난수는 모부가의 15세 되는 자제와 약혼이 되었다. 문호가 이 말을 듣도 백방으로 부친과 계부에게 간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문호는 난수에게 예, 시집가기 싫다고 그래라. 명춘에 내 서울 데려다 줄 것이니 하고 여러 말로 형동하였다. 그러나 난수는 내가 어떻게 그러겠소. 오빠가 말씀하시구려. 난수는 미상불 남자를 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아니하였다. 어서 혼인날이 와서 그 신랑 되는 자의 얼굴도 보고 안겨도 보았으면 하는 생각조차 없지 아니하였다. 난수는 지금껏 가장 정답게 사랑하던 문호보다도 아직 만나지 아니한 어떤 남자가 그립다 하게 되었다. 문호는 난수의 말에 액, 못생긴 것 하고 눈물이 흐를 뻔하였다. 그러고 아까운 시인이 그만 썩어지고 마는 것을 한탄도 하였다.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누이를 어떤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였다. 마치 영국 시인 워즈워드가 그 누이와 일생을 같이 보낸 모양으로 자기도 난수와 일생을 같이 보냈으면 하였다. 얼마 있다가 신랑 되는 자가 정치라는 말이 들려온다. 온 집안이 모두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슬퍼한 자는 문호라. 문호의 부친이 이 소문의 허실을 사실할 양으로 50-60희 정도 되는 신랑가를 방문하여 신랑을 보았다. 그러고 돌아와서 좀 미련한 듯 하더라마는 그래야 복이 있나니라 하고 혼인은 아주 확정되었다. 그러나 전하는 말을 듣건대 신랑은 논어 일행을 3일에도 못 외운다는 등 코와 침을 흘리고 어른께도 나 한다는 등 지랄을 부린다는 등 눈에 흰 자위뿐이요 검은 자위가 없다는 등 심지어 그는 고자라는 소문까지 들려서 문호와 조모와 숙모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약혼한 것을 후회한다. 난수도 이런 말을 듣고는 안색에 드러내지는 아니하여도 조그만 가슴이 편할 날이 없어서 혹 후원에 돌아가 돌을 던져서 소문이 참인가 아닌가 점고하여 보고 문호의 시키는 대로 나는 시집가기 싫소 하고 때를 쓰지 아니한 것을 후회도 하였다. 문호는 이 말을 듣고 울면서 계부께 간하였다. 그러나 계부는 못한다. 양반의 집에서 한 번 허락한 일을 다시 어찌 한단 말이냐. 다 제8자지. 그러나 양반의 체면은 잠시 이르지요. 난수의 일은 일생에 관한 것이 아니오니까. 일시의 체면을 위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희생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였으나 계부는 성을 내며 인력으로 못하느니라 하고는 다시 문호의 말을 듣지도 아니한다. 문호는 그 양반의 체면이란 것이 미웠다. 그리고 혼자 울었다. 그날 난수를 만나니 난수도 문호의 손을 잡고 운다. 문호는 난수를 얼마 위로하다가 다 내가 약한 죄로다.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왈칵 난수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나왔다. 그러나 문혜는 울지 아니한다. 물론 문혜도 난수의 일을 슬퍼하지 아님은 아니나 문혜는 그러한 일에 울만한 열정이 없고 그 부친과 같이 단념할 줄을 안다. 그러나 문호는 이것은 그 계부가 난수라는 여자에게 대하여 행하는 대죄악이라 하여 그 계부의 무지무정함을 원망하였다. 이 혼인 때문에 화양하던 문호의 집에는 밤낮 슬픈 구름이 가리었다. 오. 혼인날이 왔다. 소를 잡고 떡을 치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하여 즐겁게 웃고 이야기한다. 동네 부인들은 새 옷을 갈아입고 난수의 집 부엌과 마당에서 분주히 왔다 갔다 한다. 문호의 부친과 계부도 내외로 다니면서 내빈을 접대한다. 그러나 그 양미간에는 속일 수 없는 근심이 보인다. 문혜도 그날은 감초의 갓을 받쳐 쓰고 분주하다. 그러나 문호는 두루마기도 아니 입고 집에 가만히 앉았다. 혼인날이라고 고모들과 시집한 누이들이 모여들어 문호의 집 안방에는 노소 여자가 가득히 차서 오래간만에 만난 반가운 정회를 토로한다. 늙은 고모들은 혹 눕기도 하고
젊은 누이들은 공연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마치 오랫동안 시집에 있어서 펴지 못하던 기몽을 일시에 다 펴려는 것 같다. 가는 말소리, 굵은 말소리가 들리다가는 이따금거운 웃음소리가 합창 모양으로 들린다. 그러나 문호는 별로 이야기 참니도 아니하고 한편 구석에 가만히 앉았다. 시집한 누이들과 집에 있는 누이들이 여러 번 몰려와서 문호를 웃기려 였으나 마침내 실패에 종하였다. 문호의 어머니가 음식을 감독하다가 문호가 아니 보임을 보고 찾아와서 예, 왜 여기 앉았느냐. 나가서 손님 접대나 하지 그려. 어디 몸이 편찮이 하냐? 하여도 문호는 성난 듯이 가만히 앉았다. 여기저기서 취한 사람들의 웃고 짓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호는 분노한 듯이 주먹을 부르짖었다. 난수는 형들 틈에 앉았다가 시끄러운 듯이 뛰어나와 문호의 곁에 들어와 앉는다. 형들은 난수를 대하여 좋겠구나, 기쁘겠구나, 부자라더라. 이러한 농담을 하였다. 그러나 난수는 이러한 농담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하였다. 난수는 문호의 어깨에 기대며 문호의 눈을 본다. 문호는 난수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절망과 단념의 빛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난수는 다만 신랑이 천치라는 말에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될 뿐이요.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줄을 모르고 다만 나는 불가불천치와 일생을 보내게 되거니 할 뿐이라. 문호는 눈물을 난수에게 아니 보일 모양으로 고개를 돌리며 아깝다. 그 얼굴에 그 제주의 천치의 아내가 되기는 참 아깝고 절통하다. 하고 어는 준수한 총각이 있으면 그러와 난수를 부부를 삼아 어디로나 도망을 시키리라 한다. 차라리 부모리 억제로 마음 없는 곳에 시집가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남자와 도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문호는 생각한다. 그러고 다시 난수를 보매 사랑스러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과 아까운 마음과 천치 신랑이 미운 생각이 한데 섞여 나온다. 문호는 난수의 손을 힘껏 쥐었다. 난수도 문호의 손을 힘껏 쥐었다. 그러고 이빨로 가만히 문호의 발을 물고 바르르 떤다. 문호는 무슨 결심을 하였다.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는 일동은 모두 다 낙심하고 고개를 돌렸다. 비록 소문이 그러하더라도 설마 저렇게 하라 하였더니 실제로 보건대 소문보다 더하다. 머리는 함부로 크고 시뻘건 얼굴이 두 뼘이나 길고 커다란 눈은 마치 소눈깔과 같고 터다란 입은 해벌려서 걸쭉한 침이 턱에서 떨어진다. 문호의 숙모는 이 꼴을 보고 문호 집안방에 뛰어들어와 이불을 쓰고 눕고 지금껏 웃고 떠들던 고모들과 누이들도 서로 마주 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없다. 다만 문호의 부친 형제와 문혜가 웃을 때에는 웃기도 하면서 여전히 내빈을 접하고 동네 부인네와 남자들이 분주할 뿐이요. 양가 가족들은 모두 다 낙심하여 앉았다. 문호는 한참이나 신랑을 보다가 집에 뛰어들어와 난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난수는 문호의 등에 얼굴을 대고 운다. 문호는 저고리들이 눈물에 젖어 따뜻함을 깨달았다. 이때 혜수가 와서 난수를 안아 일으키며 예, 난수야, 오라비 두루마기 젓는다. 울기는 왜 우느냐. 이 기쁜 날. 하고 난수를 달랜다. 난수는 속으로 제 서방은 얼굴도 똑똑하고 사람도 얌전하니까 하였다. 과연 혜수의 남편은 얼굴이 어여쁘고 얌전도 하였다. 아까 그가 신랑을 맞아 들여갈 때에 중인은 양인을 비교하고 혜수와 난수의 행불행을 생각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난수가 처음에 기다리던 신랑은 혜수의 신랑과 같은 자 또는 문호나 문혜와 같은 자더라. 밤이 왔다. 문호는 어디서 돈 5원을 구하여 가지고 가만히 난수에게 예, 이제 나하고 서울로 가자. 이 밤 차로 도망하자. 가서 내가 공부하도록 하여 주마. 하였다. 그러나 난수는 문호의 말에 다만 놀랄 뿐이요. 응할 생각은 없었다. 서울로 도망. 이는 못할 일이라 하였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었다. 문호는 예, 이 못생긴 거사. 일상을 그 천치의 아내로 지낼 터이냐. 하며 팔을 끌었다. 그러나 난수는 도망할 생각이 없었다. 문호는 울며 쓰러지는 난수를 발로 차며 죽어라. 죽어. 하고 꾸짖었다. 그러고 외다른 방에 가서 혼자 누웠다. 혜수의 신랑이 들어와 자, 나하고 자세. 하고 문호의 곁에 눕는다. 문호는 또 난수의 신랑과 혜수의 신랑을 필요하고 난수를 불쌍히 여기는 정이 격렬하여진다.
그리고 해수의 신랑의 아름다운 얼굴과 자기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듯하는 웃음을 보고 문호도 빙긋이 웃는다. 해수의 신랑은 여보게 그 신랑이란 자가 하고 웃음이 나와서 말을 이루지 못하면서 겨우 내가 떡을 권하였더니 먹기 싫다고 밥상을 발길로 차대그려. 그래 방바닥에 국이 쏟아지고 하면서 자기의 젖은 바지를 보이며 웃는다. 문호도 그 소눈깔 같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발길로 차던 모양을 상상하고 웃음을 금치 못하였다. 해수의 신랑도 해수에 비기면 열등하였다. 그는 지금 17세이나 아직 사숙에서 맹자를 읽을 뿐이라 도저히 해수의 발달한 상상력과 취미에 기급지 못할 뿐더러 해수의 정신력이 자기보다 우월한 줄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유치소아였다.